이번 시간에는 인벤트 조립품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럭저럭 10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조립품. 이때까지는 우리가 부품을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조금 어려운 그 전동기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그 과제를 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다 그리신 전동기 시스템이라든지 경첩이라든지 압축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립품, 어셈블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부품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부품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구속 조건을 메이트라든가 플롯이라는 그런 구속 조건이 있거든요. 구속 조건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치수대로 조립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표준품을 제공하는 컨텐츠 센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해 드리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립품의 시작, 부품의 배치 및 구속 조건, 조립품 실습, 팩맨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재밌습니다. 팩맨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메이트도 해보고 플루시도 해보고 이렇게 재밌을 건데요. 경첩 그려 놓으신 거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옛날에 과제에 제출한 거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조립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별도로 그릴 게 없습니다. 그릴 거는 팩맨 밖에 없죠. 팩맨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그릴 게 없고, 아니 팩맨하고 한계가 돼 있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랬나 모르겠는데 사각형에다가 삼각형 모양과 원 모양과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과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재가 243페이지에 5페이지에 있네요. 245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 요거 한번 그려볼 건데 저랑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센터를 이용한 조립품 만들기, 조립품 실습까지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조립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런 복잡한 그림을 그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각각의 부품들, 풀리도 그려보고 축도 그려보고 뭐 본체도 그려보고 뭐 안에 이렇게 볼트하고 뭐 카바까지도 이렇게 다 그려봤습니다. 뭐 이런 그림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부품을 그리는 데는 별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만큼 레벨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어셈블 하는 게 조금 부담될 거예요. 그러나 어셈블이라는 개념은 미리 다 만들어 놓은 부품들을 그냥 하나씩 불러 가지고 치수에 맞춰 가지고 배치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들은 뭐 1시간, 2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셈블 하는데 시간은 5분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명령어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랑 같이 오늘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조립품의 확장자가 IAM이죠. 인벤터 어셈블리의 약자입니다. 부품은 IPT, 인벤터 파트의 약자였는데 조립품은 IAM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확장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조립품은 미리 작업한 3D 부품들을 순차적으로 불러내어 하나씩 배치를 하고 뭐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해 가지고 도면을 완성시키는 것을 조립품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부품에 주로 이 템플릿을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조립품 템플릿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스탠다드 IPT를 했는데 지금은 스탠다드 IAM을 클릭하셔 가지고 템플릿을 IAM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부품을 다 그려 놓으신 부품을 IAM 템플릿 조립품에서는 그냥 배치란 형식으로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것을 가지고 배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뭐 만들 때 이미지 삽입을 하죠. 역시 삽입하는 것처럼
부품을 불러와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것을 여기서는 삽입이라 그러지 않고 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치라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라고 있는데 요 배치하고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차이점이 뭐냐면 위에 배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그런 부품들입니다. 그러나 이 밑에 컨텐츠 센터의 배치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수많은 회사에서 베어링 회사, 풀리 회사, 키 회사, 볼트 회사에서 미리 수없이 만들어 놓은 그런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리지 않고 그냥 갖다가 불러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거. 사이즈별로 인치 계열, 미터 계열, 미리 계열 다 입맛에 맞추어 가지고 배치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여기서 구속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부품을 그릴 때 수직, 수평, 접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속 조건을 해본 적이 있죠. 구속 조건이 이제 부품을 그릴 때 보다 더 스케치를 손쉽게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조립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속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일어나는 것들이 구속 조건에 대한 내용만 충만해주면 요거 두 가지만 해주게 되면 사실은 조립품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자, 그 구속 조건에서는요, 여기 탭이 조립품 탭, 동작 탭, 변이 탭, 구속 조건 세트 탭 이렇게 탭이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고요. 설명은 해드리겠지만은 주로 여기 조립품 탭에서 여기 이제 거기 솔루션 메이트인지 플롯인지 뭐 각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만 이렇게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요것만 잘 알아 놓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모르셔도 조립품을 만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뭐 변이는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런 거 참고로 그냥 설명만 좀 들으시고 나머지는 실습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구속 조건. 처음에 여기 배치를 하시고요. 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 구속 조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조립의 그 조건을 여러분들이 맞춰 주면 됩니다. 자, 메이트가 있고 플롯이가 있는데요. 자, 메이트 구속 조건에 메이트 플롯이라는 서버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메이트가 뭐냐면요. 메이트는 여러분들 그 같은 방에 사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룸메이트라고 그러죠. 그죠? 룸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룸메이트는 같이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방에 같이 서는 사람을 룸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서로 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마주보고 서로서로 연인들끼리 서로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것처럼 서로서로 마주보게끔 구속을 시키는 것을 가지고 메이트라고 그럽니다. 메이트. 그럼 플러시는 뭐냐? 플러시는 면과 면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도록 구속을 시키는 거. 조금 어렵죠? 좌우지간 같이 A하고 B가 맞아가지고 딱 붙는 게 아니고 획 돌아서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쳐다보는 것이다. 이렇게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요거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거기 맞추어 가지고 각도에 맞추어 가지고 원하는 그 조립품을 부품을 서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조립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어셈블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부품의 배치 및 구속 조건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 부품 연습에서 요 도면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오라면 내드린 적이 있죠. 요거를 찾아내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간단하게 200 x 200 사각형 하나 그리고 50mm 당겨주고, 그리고 50파이 그냥 관통시키고 50 x 50으로 관통시키고 삼각형 관통시키고 이렇게 부품을 하나 만드시고 뭐 1번 뭐 본체 뭐 베이스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으시고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는 파이 50짜리 50mm 당겨주고
사각형 50바이 50짜리 50mm 당겨주고, 삼각형 50바이 뭐 이렇게 50 해가지고 하나 그려주고 해서, 얘네들 원은 원대로, 삼각형은 삼각형대로, 사각형은 사각형대로 여기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저랑 같이 조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진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전동기 시스템 뭐 이런 걸 다 못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제가 영상은 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2시간짜리가 되든지 1시간 30분짜리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 중에 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 자정까지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제가 앞장에서 설명드린 거는 요런 겁니다. 요렇게 그려가지고 본체 하나 만드시고, 원기둥 만드시고, 사각 기둥 하나 만드시고, 삼각면체 하나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조립하고 여기다가 조립하고 여기다가 조립하는 연습을 할 거거든요. 아까 전에 플러시하고 메이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플러시는 요 위에 면하고 요 밑에 면이 같이 이렇게 딱 맞닥뜨리는 거, 서로 마주치는 걸 가지고 플러시라고 그러고, 메이트라고 그러고, 플러시는 이 면하고 이 베이스 바닥면하고 이 원통면하고 같은 방향, 같은 쪽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플러시라고 그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솔루션을 택하셔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유형을 보시면 여기가 메이트라는 것이 있고, 각도라는 것이 있고, 원통이라는 것이 있고, 삽입이라는 것이 있고, 대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골래 가지고 서브 솔루션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말들이 어렵지만은 한번 직접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 조건을 맞추어 가지고 메이트 구속 조건 솔루션은 메이트로 할 것인가 플러시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플러시의 대표적인 경우죠. 이면하고 같은 높이로 같이 이렇게 맞추는 거, 요런 것들을 가지고 메이트라고 플러시라고 부르고, 메이트는 요런 것들이 메이트죠.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평평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 플러시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도, 한 면을 지정하거나 혹은 면의 모서리부를 기준으로 각도를 지정한다. 이렇게. 뭐 각도는 지정각, 미지정각 각도, 요거는 나중에 평면 만들 때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지정각도, 미지정각도 이런 것들이 있다.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추가로 여기 눌러주게 되면 명시적 참조 벡터와 미지정 각도의 한계 지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만드신 장석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구속 조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각도 이야기했죠. 각도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 장석이 90도로 될지 60도로 넘을지 0도로 닫힐지 아니면 120도로 넘어갈지 180도로 평평하게 넘어갈지, 이런 것들은 여기 각도를 가지고 솔루션 각도를 가지고 조절을 한다. 요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속 조건에 접선, 원통이나 원통면 요 면에 이제 접점에 닿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파이프하고 파이프 두 개가 있으면 서로 파이프끼리 닿을 일이 있겠죠. 이럴 때 쓰는 게 접선이다. 그리고 볼트하고 너트를 집어넣는 것은 삽입인데, 요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수월하고 편하고 쉽겠죠. 삽입이 제일 어셈블 하는데 좋습니다. 메이트하고 플러시도 저렇게 되면 좋은데, 그 메이트하고 플러시는 아무래도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이런 각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연습하셔야 되고, 원통은 무조건 삽입은 그냥 P시대가 갖고 중심이 같기 때문에 원샷 원킬로 그냥 들어갑니다. 어셈블에 삽입만 쓰면 너무 편하죠. 자, 접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파이프가 두 개가 있으면요. 녹색 파이프, 빨간색 파이프, 요런 게 두 개 있으면 요거 두 개를 서로 붙이고 싶을 때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요렇게. 접선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그리고 솔루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겹쳐지기도 한다는 거. 간격 띄우기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런 것들 여기서 여기 집어넣을 때 삽입이란 솔루션을 집어넣으면 너무 쉽게 들어가죠. 딴 것들은 메이트니 플러시니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삽입만 쳐주게 되면 쏙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팩면을 만들어 가지고 연습해 볼 건데요. 팩면은 쉽죠. 50짜리 원을 하나 그려요. 50짜리 원을 그려 가지고 여기 90도로 잘라냅니다. 잘라내 가지고 선을 이어 가지고 요런 형상의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에 20mm를 당겨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부품을 우리는 편의상 팩맨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팩맨. 생긴 게 팩맨 닮았죠. 자, 그런 다음에 저장을 팩맨.ipt로 저장합니다. 지름 50, 두께 20mm 팩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하는데 팩맨을 3개를 배치합니다. 하나, 둘, 3개를 불러내요. 자, 만들어 놓은 파일로부터 팩맨을 3개 배치합니다. 부품은 하나지만은 3번 불러오면 3개가 배치되고 10번 불러오면 10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속 조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조립을 해보는 겁니다. 이면하고 높이를 같이 맞춘다든지 이면하고 이렇게 조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요.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요 두 면을 지금 붙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얘를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얘를 요 빨간색 있는 애로 같이 붙이는 걸 뭐라 그랬죠? 딱 붙이는 거. 내 친구랑 한 방에 같이 붙어 산다고 메이트라 그랬죠. 이걸 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이팅 시킵니다. 자, 메이팅 시켰어요. 자, 메이팅 시킨데 서로 이렇게 각도가 다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뭐 나머지 한 개 더 메이팅 시키네요. 나머지 하나 더 메이팅 시켜가지고 3개를 이렇게 붙입니다. 3개를 붙인 다음에 각도를 이용해가지고 얘하고 각도를 같이 맞춘다든지, 그죠? 그리고 얘하고 같이 각도를 같이 맞추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각도를 90도로 맞추어 본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죠? 예, 구속 조건의 메이트하고 각도를 배웁니다. 자, 조립품 실습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첩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과제로 제출한 경첩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거 못 그린 학생들은 지지난주에 과제 냈는 그곳에 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저장 안 된 학생들은 다운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씩 불러내가지고 얘랑 메이트 시키고 뭐 플러시 시켜가지고 위치를 맞추고 얘랑 이 구멍이랑 삽입을 시켜가지고 중심축을 맞추고 그리고 얘랑 각도를 줘가지고 일정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볼게요. 자, 얘랑 벌써 얘하고 여기 빨간색 요쪽하고 지금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자, 메이팅을 시킵니다. 자, 메이팅 했습니다. 자, 요건 0도, 45도, 90도, 180도 이렇게 각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첩을 여기 하늘색 시안 색깔로 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조립을 하겠다. 그러면 메이트 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만나게 되죠. 이렇게 퉁 하고 들어갑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면하고 이렇게 조립을 시키면 되죠. 퉁 하고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시킨다. 여기 메이트, 플러시, 삽입 요거 3가지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번에는 압축기. 이건 굉장히 쉽겠죠.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게 제일 쉬운 것이다 라고 눈치를 챘을 텐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평면보다도 더 쉽죠. 왜? 센터감만 맞춰주면, 그냥 센터만 찍어주면 탁탁탁 들어가니까 너무 쉽죠. 자, 보겠습니다. 삽입. 아예나 들을까? 무조건 삽입으로. 이 바닥면, 이 안쪽 면 찍어주면 탁 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축하고 요면, 요 축면하고 요 축면, 2D 도면 봐가면서 조립도 봐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조립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툭 하고 들어갔죠. 너무 쉽죠. 그 다음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요 안쪽에 샤프트 안쪽에 요 원하고 요 안쪽에 원하고 조립하면 툭 하고 들어가겠죠.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종료 확인을 눌러가지고 조합을 완성한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IPN 다음 주에 이렇게 되면 끝이 나는 거죠. 여기 IPN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거든요. 나중에 IPN이 어떻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되고 움직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이런 식으로 어셈블 되는 이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동기 시스템입니다. 전동기 시스템은 여기 베어링은 여러분 안 그렸죠? 지난번 거기 그 다른 학교에서 그 기말고사 칠 때 요 베어링을 제가 그려가지고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그전에는 본체하고 샤프트하고 풀리 카버만 그렸는데 베어링이 없어가지고, 베어링도 쉽죠. 베어링은 원 2개 그려가지고 당기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제공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셈블 하는 거 이런 거 연습해 보면 되는데, 당장에는 베어링 없어도 조립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은 어떤 것이냐? 이번 시험은 전동기를 치느냐? 글쎄요. 저는 이번 시험은 어떤 걸 칠 것인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간을 가지고 아직 남아 있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동기를 내더라도 이 물건 그대로 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낼 겁니다. 국가검정시험보다도 경사시험보다도 전혀 쉽지 않게, 오히려 능가하게끔 복잡하게 과제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다 그려봤고 잘 그리시니까. 자, 여기 전동기 시스템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베어링부터 조립을 하는 거. 베어링이 조립이 됐다. 그 다음번에는 이 조립된 베어링을 이쪽 안쪽면에 삽입이죠. 좀 더 삽입을 하겠다.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베어링을 또 집어넣겠다. 베어링 집어넣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카버를 집어넣겠다. 카버를 집어넣죠. 볼트를 채우겠다. 이렇게 앞뒤로 카버 채운 다음에 볼트를 4번 불러가지고 하나씩, 4개 그리는 게 아니고 하나 그려놓은 거를 4번 배치를 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삽입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앞에 것도 다시 앞에 삽입으로 조립하시고, 마지막에 볼트 4개를 삽입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솔루션, 요거는 방향이죠. 반대로 나가는지 안으로 나가는지 그거는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요거 풀리 요면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자, 풀리도 쉽지 않죠. 키가 쉽지 않죠. 키부터 먼저 집어넣으셔도 되고, 키 맨 마지막에 집어넣으셔도 되고, 키가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키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 여기 지금 요 면이 곡선이라 가지고 이 축의 끝면은 평면이거든요. 곡선하고 평면하고 그 플러시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작업 평면을 한 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작업 평면이랑 이 면이랑
같이 높이를 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착 하고 들어가죠. 이렇게 작업 평면을 기준을 잡아가 빨간 작업 평면하고 요 하얗게 생긴 요 바닥면하고 높이를 같이 맞추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싹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신 거기 부품에 대한 배치는 이렇게 끝이 나고요. 그 다음번에 그 배치 밑에 보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요, 이런 서브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어들이 있나 그러면요, 구조용 세이프, 구조용 물건이죠. 구조용 물건. 그리고 뭐 파이프라든가 이런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기타 부품, 관련된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샤프트도 많이 있습니다. 샤프트. 그리고 조임새라고 그래가지고 뭐 볼트, 너트, 리벳, 와셔, 핀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여러분들 그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귀찮은데 이런 것들을 고맙게도 다 이렇게 그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크게 이제 애로사항 없이 이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클릭해가 불러내면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트를 한번 불러내 볼게요. 볼트를 클릭하니까 뭐 육각머리 플랜지도 나오고 기타 둥근머리 멈춰놔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볼트를 불렀구나. 뭐 스킨머리 볼트, 스타드 볼트, 정사각형 머리 볼트, 카운터 싱킹 뭐 이런 둥근머리 여러 가지가 나오죠. 다시 찍으면 여기에 대한 서브 명령은 미터개니, 인치개면 피치는 얼마니, 여러 가지 수많은 길이는 얼마니, 얼마짜리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매크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값만 입력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지 않고 모든 도면들을 불러낼 수가 있다. 그리고 튜브 및 파이프, 판금, 뭐 여러 가지 피처들에 대한 어떤 특정한 피처들은, 형상들은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시간 되면 컨텐츠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고 찍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숱하게 많은 라이브러리에서 그 컨텐츠 센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트를 하나, 육각머리 볼트를 하나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임새에서 볼트에서 육각머리 볼트를 확인 누르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형상이 나옵니다. 육각머리인데 뭐 미트릭 나사를 쓰겠다. 미트릭 나사를 쓰면 미트릭 나사에 또 창이 또 이렇게 뜨죠. 육각머리 메터 나사인데 스레더에 대한 설명, 뭐 M20이다, M24다, 뭐 M30이다 이렇게 그 볼트 경을 정해주면요. 그 다음번에 호칭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육각나사, 미타나사, 스레드의 M20의 호칭 길이 60을 선택하면 이러한 볼트가 직접 그리지 않고 자동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컨텐츠 센터를 이용한 조립품 만들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과제로 내드린 건데 볼트를 하나 불러내고 너트를 하나 불러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시지 않고 불러내가지고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삽입이라는 명령을 삽입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솔루션 이렇게 삽입을 하라, 서로 마주보기 삽입을 하라, 이런 것들을 과제로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정 거리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바로 요게 바로 플러시죠. 플러시죠. 이렇게 메이트가 아니고 같은 면을 같은 높이에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맞추는 것. 이렇게 유형은 메이트, 솔루션은 플러시. 유형은 메이트, 솔루션은 여기 플러시를 사용해 가지고 두 면을 움직이지 않게 구속을 하라. 이걸 뭐 과제로 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바로 어셈블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어져 가지고 실습 도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하나씩 그 파일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